보겠어요. 확률과 통계는 크게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 파트는 순열과 조합. 우리 수업에서는 경우의 수라고 부르기도 하겠어요. 두 번째 파트는 확률. 세 번째 파트는 통계. 선행 수업에서는 순열과 조합, 즉 경우의 수는 제외하고 확률과 통계만 할 텐데, 확률과 통계의 기본은 경우의 수이므로 생략하는 경우의 수에 대한 지식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공식은 외워줘야겠어요. 어떤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은 암기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하도록 하겠다. 이해가 아니고 암기는 되어 있다. 보면 지금 이 문제가 있죠. 프린트 문제인데 이게 고1 과정의 교과서 문제란 말이지. 어디 뒤에 있는 거?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을 말한 후에 등장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풀어보면 규칙은 다 인지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번호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고1 확률과 통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고1 확률과 통계가 아니고 순열과 조합이죠. 순열과 조합. 고1 경우의 수. 이 제목이 경우의 수가 아니고 순열과 조합이거든. 교과서 제목이. 그러면 순열과 조합을 배운다. 순열은 경우의 수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순열의 수를 표현하는 기호가 이거예요. 순열과 순열의 수는 구분하도록 하시고 조합과 조합의 수도 구분하세요. 조합의 수를 표현하는 기호가 이와 같다. 이게 조합이 아니고. 자, 아무튼 근데 이 앞에 배우는 게 있죠. 이 앞에 배우는 게 뭐냐 하면 합의 법칙. 그리고 곱의 법칙이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확률 단원에 각각 덧셈 정리, 곱셈 정리와 연관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긴 힘들고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배우는 개념,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나열. 나열을 하는 방법이 수형도. 이고, 그 다음에 나열을 근원, 사건, 수준까지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공식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론을 통상 경우 나누기. 다른 말로 분할. 그래서 수형도와 분할, 즉 경우 나누기는 확통 과목, 수능, 고난도 문제의 원리가 되겠어요. 고1 과정이 아니라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에서. 이것이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냥 적당하게 이해하고 적응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온다고? 교과서 순서가 이와 같거든. 고1 경우의 수 단원이. 그랬을 때 합의 법칙을 설명하고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이 문제.
저 문제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수형도로 풀자. 나열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 알아야 돼. 내가 경우의 수 문제를 주잖아? 풀라고 하지. 확률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다른 단어 문제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경우의 수 문제는 첫 번째 틀리면 실전에서도 무조건 틀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꺼림칙한데 라는 느낌 자체도 없지, 경우의 수 문제는. 주관식이야 라고 한다면, 네가 생각한 거 이게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 자체를 할 기회가 없어. 다른 단원 또는 다른 과목과의 핵심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틀린 문제는 제시도에서 맞았잖아. 그럼 맞은 게 아니고 실전에서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맞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경우의 수 문제는 네가 풀어가면서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풀고 있나 안 풀고 있나 확신이 없죠. 답이 나오면 그 답이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 확신이 없는 상태로 다른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답으로 하죠. 명심하세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야. 이 느낌은 없어지지 않아. 그냥 죽을 때까지. 경우의 수라는 학문의 특징이 그래. 그래서 처음 틀리잖아. 그럼 그냥 틀린 거야. 그 문제는 맞을 수가 없어. 실전에서 네가 두 번째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갈 리가 없는 단원 또는 과목이야.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열을 할 때도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게 포인트라고. 1, 3, 7, 9에서 출발하는 경우. 1에서 출발하면 2와 6으로 갈 수 있다. 6과 2는 안 돼요. 2로 가면 3과 5로 갈 수 있다. 5와 3은 안 돼요. 3으로 가면 4로만 갈 수 있다. 왜 5와 3은 안 된다고 하죠? 나열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의 이름을 뭐라 불러? 사전식이라고 불러. 기준이 없이 나열하면 뒤죽박죽이 되면 반드시 틀려요. 틀린다는 의미는 뭐지? 중복이 있다. 또 다른 게 뭐죠? 빠진 게 있다. 중복이 있으면 정답보다 개수가 많아지고 빠진 게 있으면 정답보다 개수가 적어지겠죠. 4. 다음에는 5와 9로 갈 수 있다. 5로 간 후에는 6과 8로 갈 수 있다. 6으로 간 후에는 7, 8, 9로 간다. 돌아와서 이거 지금 수용도를 1학년 때 엄청 강조했던 거죠. 8로 간 후에는 1, 2, 3, 4, 5, 8 다음에는 7과 9로 갈 수 있는데 바로 보이지. 어느 경우든 반대쪽으로 건너갈 수 없다. 1, 2, 3, 4, 5 1, 2, 3, 4, 9 경우가 다르다. 다르다 같다가 무슨 말이죠? 그건 좀 보고. 그 다음에는 8로 갈 수 있다. 8로 간 후에는 5와 7로 갈 수 있다. 5로 간 후에는 6, 7로 갈 수 있다. 7로 간 후에는 6, 5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한 가지, 이 경우는 두 가지, 결국 두 가지.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결국 이게 세 가지죠. 1, 2, 3으로 간 경우와 1, 2, 5로 가는 경우는 다르다. 다시 된다. 5, 1, 2, 5로 가면 4, 6, 8로 갈 수 있다. 4로 가면 1, 2, 5, 4로 가면 안 된다. 1, 2, 5, 6으로 하면 7, 8, 9, 4, 3으로 갈 수 있다. 1, 2, 5, 8로 가면 안 된다. 한 가지죠. 네 가지예요. 1에서 2로 가는 경우와 1에서 6으로 가는 경우는 같다. 네 가지. 그래서 여기 8가지죠. 8가지라서 8 곱하기 4, 32다. 이렇게 되지. 일단 여기까지에서 보면 핵심이 뭐냐면 이거죠. 이거 더하기 이게 이거다. 이걸 뭐라 불러? 이걸 뭐라 부르냐면 교육과정 용어로는 합의 법칙. 여기에 합의 법칙이 있다. 합의 법칙을 선생님이 뭐라 부르지?
경우 나누기, 즉 분할. 수능 포인트다 라는 거지. 그에 반해서 이 8은 4 더하기 4가 아니지. 이 더하기가 아니야. 그러면 같지. 그래서 뭐 한 거니? 곱하기를 한 거죠. 4 곱하기 2. 그래서 이건 뭐야? 곱의 법칙이죠.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이 여기도 적용되는 거지.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같기 때문에 처음에 같이 한 거죠. 그래서 곱하기 4로. 곱의 법칙은 다른 이름이 우리 수업에서 뭐라 부르고 있어? 대칭성. 대칭이다. 분할과 대칭. 이 수형도 안에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함께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배우기 전에 예제로 쓰거든.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이것도 다 세라. 그런 거죠. 문제는 답이 84, 32가 아니고 뭐 5에서 출발하는 경우 2, 4, 6, 8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죠. 2, 4, 6, 8. 그래서 2, 4, 6, 8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몇 개가 나오니? 수용도를 생략하겠어요. 0개가 나온다. 뭐 5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0개, 가지이지만 여기는 8개가 나온다. 따라서 32 다시 합의 법칙이죠. 0 더하기 8는 40이다. 가 된다. 이게 되겠어요. 5에서 나오는 경우는 2로 가는 경우, 4로 가는 경우, 6으로 가는 경우, 8로 가는 경우 다 똑같다. 2로 갔을 때 1로 가는 경우, 3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둘 다 똑같다. 5, 2, 1이면 6, 7, 8, 9, 4, 3으로 갈 수 있다. 5, 2, 3이면 거꾸로 갈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가 네 가지가 되니까 8개다. 이거는 직접 해보면 없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수용도를 보여주기 이렇게 했지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경우와 이 경우로 뭘 하는 거야? 경우 나누기. 각 경우에 대해서 수형도를 그렸어요. 통상 수능 문제에서는 경우 나누기가 몇 가지? 세 가지이고 각 경우에 대해서 수형도 또는 공식, 해당 공식을 쓴다. 포인트는 경우 나누기를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경우 나누기가 왜 중요한가는 논리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한 이유는 고1 과정을 복습해보자가 되겠어요. 계속하면 이 확률과 통계 있잖아.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 확통 과목의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이에요. 두 종류가 배우는데 두 종류. 하나는 순열, 하나는 조합. 그래서 단원 이름은 역시 순열과 조합의 경우의 수가 아니고. 그런데 순열은 세 가지를 배워요.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중복 순열. 여기는 두 가지를 배우는데 중복 조합, 이항 정리, 그리고 분할. 여기서 말하는 분할은 저 분할과 연관은 되지만 작은 의미로는 달라요. 무슨 분할이냐 하면 자연수의 분할 또는 집합의 분할. 근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모든 문제집에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풀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조금 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형태를 인지하고 그 형태에 대한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겠어요. 그 형태에 대해서 왜 그 공식이 성립하는지 유도 과정, 즉 깊은 이해는 때려치시고 네 혼자서 될 리가 없으니까 암기는 하고 있어야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형태를, 문제의 형태를 보고 그 공식을 떠올려서 약간의 응용이 되어 있으면 문제 자체가 약간의 고1 수준의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공식을 잘 공부해 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단원인 확률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지금은 준비 작업인데 이 준비 작업에서 이 문제는 수능 고난도를 대비한 문제였어요. 정리하세요. 보겠어요? 그래서 수학은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단원들에 보통 있거든. 어떤 그 단원에서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거든. 그리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이제 이후의 내용을 전개해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습관이 뭐냐 하면 나한테 배우지 않은 학생은 당식이 첫 단원인데 당식의 정의도 모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마찬가지로 이거거든. 사건. 사건을 국어로 지금 생각해. 수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처도 못 가지. 이 문제의 정답은 세 자릿수예요. 그런데 지금 오답을 내도 두 자릿수도 안 나오고 있죠. 비슷하지도 않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건의 정의를 몰라서 그래. 그런데 이 확률 그리고 통계 단어는 정의가 매우 극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정의가. 그래서 다른 단어를 공부할 때처럼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그 결과가 무지막지하게 달라진다. 사건의 정의가 뭐죠? 얘기해봐. 네가 얘기해봐. 지효. 사건의 정의가 뭐라고 나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뭐 다른 용어들의 정의도 있지만 사건의 정의가 중요하겠어요. 사건은 부분 집합이야. 참고로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평균 또는 중점이라고 달리 보는 것처럼 같은 현상을 전체 집합 또는 표본 공간이라고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야. 사건은 뭐? 부분 집합이에요. 웃긴 건 거기에 나오지. 단 사건 B는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이다. 문제에도 나오지. 다 개무시하고 문제를 푼다고. 지금 뭘 구하래? 사건 B의 개수를 구하래. 사건 B가 뭐야? 부분 집합이야.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집합 단원의 문제를 풀 때도 지금처럼 풀었니? 인 거지. 이거 풀이가 끝난 셈이야. 예제, 프린트 문제를 보면 표본 공간을 기호로 S라고 적어요. S. 전체 집합은 U라고 적듯이. NS는 뭐죠? 동전, 주사위. NA가 뭐죠?
앞면 3 이상. 따라서 N, A 여 사건이지. 는 뭐죠? 12 빼기 4. 그래서 8로 답을 해. 그게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참, 배반 사건은 이건 쓰고 지우겠어요? 집합단을 쓰는 1회 때 A 집합과 B 집합을 뭐라 불러? 서로 소라는 관계로 부르죠. A 사건과 B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달리해. 왜냐하면 그 개념이 갖는 이름이 지금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요 개체가 갖는 개념이 집합이 아니고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어들이 달라질 뿐 그 뿌리는 집합이거든. 같은 말이야. 서로 소와 배반 사건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 결론은 B는 A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따라서 B의 개수는 뭐죠? 2의 8승 인데 문제에서 이건 빼래요. 공집합, 공사건은 빼래요. 그래서 답은 255예요. 사건의 개수가 255개야. 조사해야 될 사건의 개수가 255개인데 너는 딸랑 8개 조사한다는 뜻이야. 근데 사실 8개는 또 뭐냐면 사건의 원소죠. 사건이 아니고. 집합의 개수를 세라고 그랬는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있어. 엄청 지금 차이가 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걸 답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정의를 확인하는 게 확률 그리고 통계에서 극도로 중요하다를 곧 또 체험할 거예요. 곧 체험한다. 또 바로 체험. 곧 이 말을 했는데도 곧 다시 체험할 예정이야. 질문해도 돼요? 그 사건 비례 조건은 분명히 앞면이 나오지도 않고 주사위의 눈의 수가 3 이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그러니까는 B가 갖춰야 될 조건이 이제 만족해야 될 조건이 AND 관계 아니냐 라고 질문한 거지. 환장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고1 수업에 참여하세요. 고1 수업에 지금 명제를 하고 있어요. A라는 사건이 만족해야 될 조건은 이거지. 앞면 3 이상. 의 부정은 뭐야? 앞면이 아니다. 그리고 3 이상이 아니다. 그리고야? 됐지? 이래서 우리가 명제가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니? 그럼 답이 네 질문에 대한 오케이. 그리고 그런 질문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듣고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으면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계속 가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 단원에서 뭘 배우느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확률. 이게 포인트예요. 정석 차례 보세요. 정석 차례를 보면 확률에 해당되는 단원이 5단원, 6단원, 7단원, 8단원은 확률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보면은 뭐 9단원도 들어가 있고. 깜짝이야. 나는 네가 그럴 줄 몰랐어. 다른 애들은 다 아니, 이런 거 아니고. 다른 애들은 다 그럴 수
나는 네가 그럴 줄은 몰랐어. 그럴 줄이 뭐였을까? 비밀로 붙이겠어요. 그래서 5, 6, 7단원이거든. 5, 6, 7단원. 5, 6, 7단원을 보고 확률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5, 6, 7단원을 보고 확률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차례를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용을 검토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차례 제목을 보고 확률이 뭘까요? 이거거든. 확률이 뭘까요? 보겠어요? 네가 지금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강조를 받아야 될 부분은 이런 거야.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3 주로 문과 애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데 걔들한테 지금 사건의 정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걔들은 사건의 정의 자체를 언급받지 않아. 그런데 아는 것도 아니야. 걔들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 100만 년 전에 배운 건데 기억하겠냐고 씨발. 모르는데 몰라도 난 안 해. 왜냐하면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 그리고 수능에서 이거 관련된 문제 나오면 틀려줘야지 뭐. 정의 구현을 위해서. 정의 구현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선행을 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야. 선행할 때는 이런 게. 확률은 뭐야? 새로운 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는 게. 그래서 확률은 대수 단원의 구조를 따르고 대수 단원이란 뭐죠? 새로운 수를 배우는 단원 구조를 따르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다항식, 복소수, 유리식, 무리식, 지수, 로그, 삼각함수의 일부, 시그마, 함수의 극한, 적분, 적분에서 부정적분, 정적분 이런 것들이 다 이 단원이죠. 그래서 뭘로 배우느냐 하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정의와 계산. 거기 봤더니 계산은 몇 종류래? 누가 봐도 2종류지. 덮으세요. 덮어.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이렇게 두 종류를 배우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인지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런 걸 배우는 거지. 덧셈 정리 중에서 특수한 경우를 뭐가 있어? 배반 사건. 서로서는 포함 관계에서 특수한 경우이듯이 배반 사건이 있고, 그 배반 사건은 지금 보니까 뭐니? 배반 사건인 두 집합은 어떤 관계야? 한 놈이 다른 놈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 거지. 그래서 뭐 여사건, 어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은 중요해요. 도대체 맨날 이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동일률, 배중률, 모순율 이게 나와야 되거든. 자꾸 나오면은 못 알아들을까봐 그냥 안 하는데 이게 중요해. 그래서 중요해. 이유가 있어. 그다음에 얘는 덧셈 정리의 특수한 경우와 배반 사건이듯이 곱셈 정리의 특수한 사건이 뭐죠? 독립 사건. 배반 사건이 아닌 사건의 이름은 뭐죠? 일반적인 경우라 이름이 없다. 독립 사건이 아닌 사건은 종속 사건. 독립 사건의 특수한 경우, 특수한 유형이 뭐야? 독립 시행의 확률. 독립 시행의 확률은 엄밀하게 보면 독립 사건과 배반 사건의 합이죠. 구조가 이와 같아. 조건부 확률이 있어요. 조건부 확률은 어디에서 배울까? 피지 마시고 나만 볼 거야. 조건부 확률은 어디서 배울까? 조건부 확률은
왜 이걸 내가 봤느냐면 몰라서 본 게 아니고 정석의 차례와 교과서의 제목이 다르거든. 그래서 정석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싶어갖고 본 거야. 교과서는 단원 제목이 이게 없어. 곱셈 정리가 없어.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 있어. 예습을 통해서 알았겠지. 조건부 확률과 곱셈 정리. 조건부 확률은 왜 배우느냐면 곱셈 정리를 하기 위해서야. 마치 뭐 비슷하냐면 복소수의 정의, 허수의 정의, 허수 단위의 정의, 유리함수, 유리심, 이런 관계와 같아요. 얘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수적인 것 같아. 그래서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게 없나요? 없어. 왜? 얘는 직관성이 있어서. 근데 얘는 직관성이 없지. 무슨 말인가요?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직관성이 없으니까 이건 봐봐. 직관 논리가 아니면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연산 논리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절차를 밟아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놈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겠지.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되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뭐 허접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건 맨날 나와요, 매년. 매년 출제돼요. 그런데 이거랑 거의 같은 내용이야. 아니, 그럼 하여튼 나중에 그냥 삼위일체처럼 항상 붙어 다니는 놈이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정의에서는 뭘 배우느냐? 세 가지 종류의 확률의 정의를 배운다. 그게 뭔데요? 가장 기본이 수학적 확률이지.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은 참고서들에는 있지만 교과서에는 없다. 따라서 수능에는 반드시 안 나온다. 무조건 안 나온다야.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그런 데서는 한 유형으로 실려 있다. 그래서 내신에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추세이긴 해요. 그런데 언제 너를 배신 때릴지 모르지. 내신은 럭비공 같은 씨브롤 뭐 일관성이 없어. 그지 같은 거. 통계적 확률은 반드시 필요해서 하는데 시험에 나올 일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통계적 확률은 주사위가 눈이 하나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그 통계적 확률은 어떻게 하는 거야? 360번 들어서 60번이 나오나 확인하는 거거든. 시험 볼 때 통계적 확률을 위해서 주사위를 제공하겠습니다. 던지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얘는 뭐 거의 나올 일이 없어. 근데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고. 결국 수능에서 확률 단원이라면 이게 이거지, 이거. 수학적 확률이지.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을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게 아니죠. 이렇게 그냥 해서 중학교 때 배웠지. 확률을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때는 수학적 확률을 안 한 이유는 다른 확률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니까. 이제 오케이.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조건부 확률. 수능에 반드시 나오니까. 가 아니라 중요해. 수능에 나와. 그러면 맞춰주면 돼. 공부를 해서. 뭐 당연한 얘기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의미를 몰라. 사실 모르지. 어떤 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 너무 포괄적이죠. 뭐 다양하게 구할 수 있는데 영인수를 제거. 뭐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구해? 함수의 극한을. 끝이야? 너는 모든 함수의 극한의 그래프를 존나게 그리냐? 내가 알기로 수투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대상이 되는 식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게 다반사인데?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하면 너는 뭐라고 답변을 할래? 얘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딴 거였어요. 본인이 잘 모르지만. 뭐냐 하면 함수의 극한은 정의와 계산이잖아.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구해? 정의에서 배운 방법으로 구하거나 계산에서 배운 방법으로 구한다야. 통상 정의에서 배우는 방법이 직관적인 거야. 직관 논리. 선천적인 직관이지.
따로 교육을 받고 숙련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얘는 그게 안 통하는 연산 논리, 즉 절차를 배우는 거.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에서 생각하거나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경우 계산을 한다. 계산을 할 때 법칙이 뭐죠? 극한의 기본 성질. 그런데 극한의 기본 성질이 각항에 수렴할 때죠? 근데 각항에 수렴하지 않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각항에 수렴하도록 어떻게 식변형을 하느냐, 그걸 배우는 거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서도 하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확률은 어떻게 구할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해. 그냥 뭐 어떻게 문제마다 병신거든. 확률을 구하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야. 이게 의미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뭔데? 정의로 구하거나 계산으로 구하거나. 정의로 구한다는 건 뭔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계산은 확률끼리 더하거나 곱한다요. 확률끼리. 그러면 그 확률은 또 어떻게 구하는데요? 당연히 여기서 구하는 거죠. 마치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이용할 때 각항이 수렴한다. 그럼 각항이 수렴하는 건 어떻게 하는데? 그 확률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눠줬지, 교과서를. 뭐라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놈까지 쪼갠다. 이듯이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확률까지 쪼개는, 그 확률을 구한 후에 그것들끼리 더하거나 곱한다. 이해 갔죠? 알겠죠? 그래서 네가 정리하는 게 확률은 어떻게 구하려고 그러면 두야. 오히려 이것보다 함수의 극한이 이게 훨씬 압도적으로 많지만 확률은 이게 훨씬 많은 편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중요함으로 아까 제가 경우의 수를 한번 복습을 한 거예요. 확률에서는 이렇게 배운다. 그러면 정석 다시 봐봐. 정석을 다시 보면 뭐야? 5단원은 정의 나와 있죠? 그래서 5단원의 섹션 1은 조금 전에 끝냈어요. 거기 차례를 보는 거야, 차례. 선생님 수업에는 차례를 존나 맨날 봐요. 그래서 시행과 사건은 조금 전에 저걸로 끝냈어요, 저걸로.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나머지는 몰라도 되나요? 한 번은 확인해야지, 니 혼자서. 시행이 뭔지. 통계에서도 중요하게 나와, 시행이 뭔지.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근데 철학 공부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확률의 정의. 그래서 확률의 정의에서 뭐 배우겠니? 이거 배우는 거야, 이 두 개. 왜? 그 다음 제목이 있게 있으니까. 지금 이해 갔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덧셈 정리, 곱셈 정리를 각각 두 단원에 걸쳐서 배우면, 봐봐. 통상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같은 구조인데, 어떤 단어는 이쪽이 양이 많고, 어떤 단어는 이쪽이 양이 많고, 그런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이 양이 훨씬 많잖아? 그래도 이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네 오산이에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에. 그래서 확률과 통계 기본기는 경우의 수를 잘 세는 거야.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순서가 여러 가지 조합이 아니고 고1 단원에서 배운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의 의미를 이용하여 경우 나누기와 나열, 즉 수형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가가 핵심 중의 핵심이야. 수능에서 킬러 문항으로 매번 출제하는 게 그거예요. 알아주세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